맨유가 유로파리그 4강 진출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사실 자격이 없는 팀이었고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맨유나 토트넘이나 이 정도로 실점을 하면 강팀이라고 볼 수 없죠. 맨유는 1차전에서도 2대2 무승부로, 그러니까 홈에서 2득점을 먼저 하고도 후반전 추가 시간 포함 10분 남기고 자책골로만 2실점을 해버리면서 심상치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는데, 스페인 원정을 떠나서는 아예 0대3으로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세비야는 스페인에서도 올 시즌 13위까지 떨어져 버리면서 9승밖에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마요르카보다 승점도 적고 승도 적습니다.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를 진출한 4위를 할 정도로 나름 스페인의 강호인데 올 시즌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죠. 맨유는 이런 팀에게 단 한 골도 넣지 못하고 패배를 했습니다. 맨유의 실점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습니다. 수비 라인업을 보면 달롯, 린델로프, 맥과이어, 완비사카, 토트넘과 비교해도 어디가 나은지 모를 정도로 힘이 없어 보이죠. 맨유는 이미 주전 수비수 2명을 모두 잃은 상태로 버텨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테나흐 감독은 이런 상황에서도 기존 포메이션을 유지하는 황당한 선택을 했습니다. 반대로 보면 테나흐는 맥과이어를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전반 8분 만에 주 3억을 넘게 받는 선수라고는 믿기 어려운 실력을 보여주면서 실점 유발자가 됩니다. 전방 압박 상황에서 데헤아가 둘러싸인 맥과이어에게 전진 패스를 줬고, 맥과이어는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비야 선수에게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줘버리면서 선제 실점을 하고 맙니다. 적진에서 선제 실점이라 온통 하얀색으로 물들인 세비야 경기장에서 기선 제압까지 당하니까 뭐 어찌할까요? 테나흐 감독이 포백을 했다는 건 그만큼 공격을 믿었다는 겁니다. 출전한 수비 라인만 빼면 돈지랄로는 뭐 첼시 못지않은 거대한 팀입니다. 에릭센, 가세미루, 산초, 자비처, 안토니, 마샬이 선발 출전했습니다. 살짝 이상한 점은 이 경기가 그렇게 중요한데 핵심 공격형 미드필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없다는 거죠. 그 이유는 부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할 수 없었습니다. 테나흐는 주전 수비수 2명에 브루노도 없는데 같은 전술로 세비야를 상대했다는 겁니다. 당신도 문제 심각해. 전반전에 맨유의 공격은 매우 단조로웠고 위협적인 상황도 없었고, 오히려 세비야가 선제 득점 포함해서 맨유보다 실력이 더 좋다고 느껴졌습니다. 쫄아있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 도대체 어떤 팀이 맨유를 만만하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맨유는 수비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뭐 사실 그럴 수도 없죠. 전반 8분 만에 대형 사고가 났고 승리를 위해서라면 더 라인을 끌어올려야죠. 하지만 맨유는 스코어도 밀렸는데도 세비야를 전혀 압도하지 못했습니다. 점유율이 비슷한데도 세비야가 9개 슈팅 포함해서 더 위협적인 상황이 더 많았다는 게 증거죠. 겨우 0대1로 전반전을 마친 후 후반에 또 시작하자마자 맨유는 실점을 합니다. 이건 뭐 그냥 세비야가 잘했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기가 막힌 헤딩슛으로 데헤아 다리를 풀리게 만들어버렸습니다. 0대1 상황에 반전을 줘보려고 래시포드를 투입했지만 이미 0대2까지 벌어진 상황. 그럼 맨유는 어떻게 합니까? 더 공격적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뭐 그렇게 했습니다. 라인을 더 끌어올렸습니다. 세비야는 골문을 잘 지키면서 에라 모르겠다 하듯 공격 진영으로 높게 멀리 걷어냈습니다. 이때 맥과이어와 선제골 넣은 에네시리가 같이 붙어 있었는데 멀리 간 볼을 산책하듯 쫓아갔습니다. 미친듯이 뛰지 않은 것은 거의 뭐 데헤아에게 패스가 연결되듯 온 거니까요. 그런데 이때 주급 5억 5천만 받는 데헤아가 볼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에네시리에게 오히려 기회를 줘버리고 골문이 비어있는 상황이 되면서 손쉽게 득점에 성공해버립니다. 맨유 3실점. 맨유는 1, 2차전 주지 않아도 될 골이 4골이나 됩니다. 자책골들과 치명적인 실수 실점이 아니라면 2대1로 올라가는 건데 유일하게 프리미어리그 자존심팀으로 남아있었는데 맨유마저 고개 푹 숙인 채 탈락했습니다. 이 경기는 테나흐 감독이 맥과이어를 확실히 쫓아내버리겠다는 의도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미 2시즌 모두 실망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출전을 시켰더니 2경기 2실점을 한 격입니다. 수비수는 그러라고 두는 게 아닌데 말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데헤아도 만만치 않습니다. 선제 실점 때 미쳤다고 세비야 수비 3명이 둘러싸였는데 맥과이어가 볼이 올 거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거의 뭐 넌 내가 쫓아낸다 하죠. 테나흐는 구단에 다음 시즌 수비 보강 요청을 이렇게 비참하게 어필하게 됐습니다. 4강은 이제 AS 로마, 유벤투스, 레버쿠젠, 세비야입니다. 유럽 대항전에
이탈리아가 독식을 하네요. 네. 이제부터는 로마 응원해 보겠습니다. 토트넘 상황 때문인지 남 좋은 골을 참 못 보겠네요. 네. 자, 심보가 좀 그렇죠. 스포츠는 스포츠 1분 오해하지 말자.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잠시 주목! 요즘 챗 GPT가 정말 핫하다고 합니다. 출시 2달 만에 사용자가 1억 명 넘었다네요. 제 친구가 책을 쓴 건데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꼭 보셔야 할 책입니다. 아마존과 삼성전자의 현지 전문가가 집필한 책으로 교보문고 북모닝 CEO로도 선정되었고 구글, 네이버, 서울대 등의 국내외 최고 AI 전문가들이 모두 추천하는 책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챗 GPT 거대한 전환 꼭 구매하셔서 정독하시고 투자에 성공하길 바라겠습니다.